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 구조, 그 가운데 월세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성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동산의 악순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악순환 구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 두 번째 단계인 지금 임대차 시장, 어떤 월세 시장, 전세 시장에 어떤 큰 변동이 생기는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순환의 구조, 월세 지옥의 시작이다. 이런 주제를 갖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 악순환 구조,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많이 드렸던 건데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 시장은 한 해 절대적인 신규 공급 물량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유냐, 결과적으로 우리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절대적인 구조가 있죠. 뭐냐, 결혼이라는 어떤 부분으로 신규 가구 수가 늘어나고, 또 지금 가구 분리, 어떤 세대 분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시장 자체는 한 해 절대적인 신규 공급 물량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정의 원인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어떤 후유증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전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급 부정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은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원인이 있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은 여야의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그때 공급량이 확 줄을 수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결과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이 나오겠죠. 아무튼 지금 말씀드리는 수 있는 얘기들은 이 빨간 구간에 지금 접어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 단계를 지난 그 다음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매매 시장의 개입, 규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매매 거래가 위축이 되고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죠. 바로 요 구간이 들어왔고요. 임대차 거래가 이제는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휴가철, 여름 7, 8월 본격적인 어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아니죠. 하지만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음에 나타날 일들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다음은 뭐냐? 가을 시장은 보나마나 전세 수요에서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시점이 나오고요. 이런 다음은 결과적으로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가 바로 악순환의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들입니다. 전세 대란, 지금 현실화, 전세 매물이 한 달 새 3.1% 감소하고 있다. 전세 매물이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전세 매물이라는 거는 가수요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공급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수요자를 차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물량 자체도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뉴스들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월세 30만 원 올린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반전세죠. 보증금을 깔고 있고 그 위에 상승분은 월세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전세 이런 개념이고 반월세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아무튼 월세 시장으로 급격히 지금 전환되고 있다.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월세로 지금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유는 뭐냐면 한도 6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줄여서 거래를 인위적으로 감소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후폭풍으로 지금 월세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전세는 뚝이고 월세는 쑥입니다.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상적인 임대차 시장이 아닌 규제로 인해서 매매 시장을 규제로 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료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자료입니다. 서울 전세 수급 지수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월별로 계속해서 지금 숫자가 높아지고 있죠. 100을 기준으로 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공급에 대한 부족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숫자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공급에 여유가 있다는 거, 공급이 충분하다는 이런 시점이 되겠죠. 공급이 충분한 시점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6월 기준으로 해서 14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급이 전세 공급 물량이 너무나 지금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최근 한 4, 5년간 2021년도부터요. 21년, 22년, 23, 24, 최근 25년 1분기까지 월세 거래 비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21년도부터 월세 거래량이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5%까지. 불과 4년 만에 20% 이상의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10건 중에 6, 7건은 월세 거래를 지금 하고 있다. 반월세 거래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심각하게 지금 월세 시장으로 급격히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거기에 지금 이런 매매 시장의 어떤 변동까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월세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 자료의 월세 가격 지수입니다. 2022년도 1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100을 놓고 봤을 때 지금 2025년 올 1월 달을 보면은 3년 만이죠. 3년 만에 120.900으로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지금 6월 기준으로 126입니다. 점점 상승하고 있죠. 가격이 낮아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화폐 가치 때문에 계속해서 월세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월세 가격 지수는 계속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저 월세 거래 비중도 늘어나고요. 월세에 대한 가격도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자료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월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월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외국계 글로벌 펀드 회사들이죠.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모건 스탠리도 있고요. 지금 KKR도 있고 하이즈, 뭐 ICG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서울 지역에 지금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서 진출해 있다는 거죠. 이제는 글로벌 외국계 펀드 회사들이 들어와서 임대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월세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해서 들어오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제는 외국계 펀드한테 우리의 월세를 지금 내야 되는 이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참 슬픈 상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외국계 펀드에서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 월세 상승에 대한 여력이 굉장히 높은 서울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점유되어 있고요. 앞으로 들어올 또 앞으로 확장에 대한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구상들이 굉장히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앞으로 닥칠 이런 어떤 서울 지역의 임대 시장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들을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나름대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상황으로 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월세 지옥이 오는데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흐름 자체도 월세 시장으로 가고 있고요. 정책적인 거 어떤 모든 수요 공급 모든 것들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월세 거래 증가는 전세 물량이라든가 전세 거래 이런 것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월세 거래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주거비의 지속적인 상승. 뭐냐면 지금 서울 지역 최근에 통계를 갖고 얘기하면은 서울 지역 33제곱미터 그러니까 원룸 정도 1.5룸 정도의 크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월세 평균입니다. 68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68만 원, 거의 70만 원 돈 됩니다. 평균이. 그렇다면 서울 중심권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0만 원대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조금 4, 50만 원대가 있는 것이고 이래서 68만 원이 평균인데 우리가 젊은 층들, 사회초년생들이라든가 우리 젊은 층들이 수입에 대해서 월세에 대한 부담이 거의 뭐 한 3분의 1 이상 이게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좀 전에 자료를 보듯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런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주거 비용의 증가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부동산 시장 악순환 사이클 제가 진입한 마지막 2단계라고 했죠. 주거 비용이 증가하고요. 매매 수요로 전환합니다. 왜? 주거 비용이 월세가 높아지면 차라리 내 집을 사는 어떤 중하급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데들이 매매가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간다.
어떻게 된다? 가을 시장엔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 8월 관만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 또 투자자 이 두 가지 방면으로 결론인데요. 무주택자 청년층은 최소한의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지금이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무슨 얘기냐? 관망세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한두 달 후면은 바로 이런 시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없으면 최소한의 주택을 매수한다. 뭐냐? 내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택을 지금이라도 점유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청년층도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런 어떤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지금 시기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어떤 내 집 마련이라든가 어떤 도움을 주고 싶다라면 지금 시점에 바로바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입니다. 중급지 이상 아파트 투자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대출로 묶여있기 때문에 중급지 이상은 최소한의 현금 10억에서 한 15억 정도가 있어야지만 20억대 이상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중급지 이상의 아파트를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재개발이 가능한, 재개발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이 시장은 아직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정비사고로 여러 방면으로 변화가 많이 시작되고 있죠. 놓치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재개발이 가능한 예정지에 투자 들어가는 이 투자자들, 이런 어떤 지금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월세 어떤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서 도표를 좀 찾아봤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세 시장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막을 수 없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가속화됐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럴 때 우리가 지켜보고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디를 투자해야 된다고요? 모르시면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세미나 때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뭐 사항이 있다면 전화 연락 주시고 상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위치와 또 투자 포인트까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